지금부터 2022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한국 이주 여성 유권자연맹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토론회의 사회를 진행하게 된 상지대학교 임종석입니다. 오늘 국민의례 순서는 잠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해마다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올해는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또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라는 두 번의 큰 선거를 치르면서 선주민은 물론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들 모두가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게 된 뜻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 이주 여성 유권자 연맹이 주최하게 됐는데요. 오늘 토론회의 주제가 이주민,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마련하게 됐는데 한국 이주 여성 유권자 연맹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유권자 연맹의 이경수 회장님 나와서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소개받은 한국 이주 여성 유권자 연맹 중앙 회장 이경숙입니다. 추석은 다 잘 보내셨죠? 그렇게 가름하겠습니다. 2022년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행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행사의 장을 마련해 주신 선거원장님, 선거연수원 원장님, 선거연수원의 모든 관계자분들, 그리고 이주 여성들이 든든한 지원자 이종희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사회를 맡아주신 상지대학교 임종석 교수님, 해외 이민자 상담센터 이영진 본부장님, 가슴이 막 떨린다. 김포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오강현 부의장님, 가슴이 또 두 번 떨립니다. 김포시 의회 국민의힘 황성석 의원님, 자, 새내기 유권자 대학생 진영혜 양, 그리고 한국 이주 여성 유권자 연맹 회원분들과 이번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귀하신 시간을 내주신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김현주 의원님. 김포는 저만 미인인 줄 알았던 미인분들이 오셔서 제가 살짝 기죽고 있어.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정영혜 의원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이주 여성 유권자 연맹은 2014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맹은 국가 발전이 아젠다로서 이주 여성 민주 시민의식 함량, 둘째, 정치 참여 및 동력 확대, 주권의식 함량,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 동력, 셋째, 성인지 차세대 지도자 양성을 통하여 사회 통합의 거버넌스 역할과 민주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함. 우리나라는 갈수록 이주민들이 늘어가면서 현재 다문화 가구 원수는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귀화자는 43만 명, 다문화 자녀 수는 28만 명이 넘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다문화, 이주민 관련 기사는 10만 건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주민에 대한 정책이나 공약은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절벽 문제에 맞닥뜨린 우리 현실에도 정부는 결혼 이주 여성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은 이 나라의 후손을 키우는 훌륭한 어머니들입니다. 이주민들도 잠깐 여행 왔다 가는 손님이 아닌 이 나라의 주인으로 지역사회 정치인들이 얼마나
지역에서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하는지 매일 눈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나는 이주민이다. 선주민들이 알아서 하겠지 라는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며 우리 자녀들이 미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선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주민이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라는 대주제하에 발표자와 각 계층의 전문가분들이 열띤 토론을 펼칠 겁니다. 중앙회장인 저와 지부장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다가오는 2024년 총선에 이주민들이 정치 참여와 투표 동료를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정치인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하여 이주민들에 대한 정책 공약이 더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정치인들과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뜻깊은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2 유권자 정치참여 페스티벌 한국이주여성 유권자연맹 주최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이주민,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주민 수가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민은 195만 6천 명인데요. 대략 200만 명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가운데 결혼 이주 여성이 13만 5천 명입니다. 그동안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선행 연구에서도 드러났듯이 결혼 이주 여성들이 이주한 나라에 그 의회에 진출하게 되면은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면서 이들의 권익 향상과 또 선주민들의 인식 개선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침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 이주 여성 유권자 연맹이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로서 이주 여성들의 다양한 권리를 널리 알리고 또 다양한 의제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주 여성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토론회에서는 한국 이주 여성 유권자 연맹의 활동 전반에 대해서 이경숙 회장께서 주제 발표를 하시고 또 이어서 결혼 이주 여성 4분이 올해 지방선거 등에서 정치에 직접 참여한 경험담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회의 발제자로서 한국 이주 여성 유권자 연맹의 이경숙 회장의 이주민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경숙 회장님. 이주민이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오늘 발제를 하게 된 이경숙입니다. 오늘 발제 주제는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주민이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민주시민 교육이 목표, 투표 한 장의 중요성과 가치. 우리는 잠깐 머물고 가는 손님이 아니고 주인입니다. 주인의식과 손님의식이 시너지 효과. 손님의식이 시너지 효과일 때는 64%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주인의식을 가졌을 때는 100%의 효과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가 선거이다 보니까 선거는 어떨까요? 선거. 네. 그런데 이주민들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선거 문화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선거란 무엇이지? 나는 유권자일까?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의 목표는 민주시민 의식 함량과 정치 참여 및 투표 동료 유권자 권리 행사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다양한 곳곳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끝나면 우리는 아직도 선거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알쏭달쏭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투표 체험도 했습니다. 간이 투표 체험을 통해서 이주 여성들이 내가 유권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여성들은 내가
이번 교육을 통하고 이번 간이 투표 체험을 통해서 유권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도 당당하게 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소감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언론을 통해서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 여성들이 선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김성민과 함께하는 라디오 프로에도 출연을 해서 선주민, 이주민이 할 것 없이 정치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해서 많은 정보를 알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선거 절차 및 투표 방법에 대해서도요. 작년에 선거연수원과 협력을 해서 시나리오 초안을 제가 쓰고 저기 계시는 이정희 교수님이랑 같이 해서 다 문화 다 함께 투표라는 동영상을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 동영상은 선거연수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유튜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 절차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이주민 참정권 현 주소에 대한 인터뷰도 하면서 이주 여성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들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같이 하면서 많은 언론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지방선거에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더 자세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 공약 사이트 알림 마당에 들어가게 되면 각 정당에서 올려놓은 정책 제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주민에 대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언론이나 보도 자료에는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사례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 정책 공약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선거에 관심이 없고 투표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주민들에 대한 정책이나 공약 등 관심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책 제안을 다양한 정치인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 더불어당 대표 이낙연 대표님과는 이민청 설립 제안 정책을 했고요. 정책 제안을 했고요. 정의당에 가서는 학교 폭력, 처벌 기준 강화, 더불어시민당 친정 부모님 계절 비자 허용. 이거는 우리 친정 부모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자손들을 봐주며 우리 이주 여성들이나 남편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데 친정 부모님들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계절 비자라도 허용을 해 주십사 저렇게 정책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지역인데요. 김포시 가정폭력 대책 방안에 대해서도 정책 제안을 했고요. 재난금을 줄 때 영주권자들을 배제를 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국민의힘하고는 취업 역량 강화 및 일자리 연결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책 제안을 하고 20년 전에 이주 여성들이 아니어서 각 매처에 있는 이주 여성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정책 제안으로는 우리에게 피부로 와 닿는 것은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주민 정치 참여 싹을 틔웠습니다. 이 얼굴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수원에 계시는 왕근아 지부장님과 보령에 계시는 최미자 지부장님께서 이번 선거에 출마를 해서 아쉽게도 낙선은 되었지만 주제와 같이 싹이 텄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싹이 텄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인구도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거고 우리 두 분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주민 정치 참여 싹이 트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투표 한 장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선거, 정치, 경제, 인종, 언어, 문화, 교육 등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올바르게 행사하지 않고 포기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한국의 문화와 다양한 교육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선거 제도에 대한 교육과 정보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당선 확률이 높은 후보자들한테 투표를 해야 합니다. 투표만이 정책이고 법입니다. 피부색은 다르지만 유권자의 권리는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2월 14일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3당 국회의원을 모시고 이주민이 말한다는 정책 주제로 행사를 했습니다. 다문화 가구 원수는 이렇게 갈수록 늘어나면서 100만 명, 귀화자는 34만 명이고요. 다문화 자녀 수는 28만 명입니다. 신생아 중 100명 중 6명은 다문화 자녀입니다. 전체 인구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 고령화, 저출생 시대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계에서 자살 1위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야 이주민 모두가 힘을 모아 병들어 가는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정치인들과 이 동영상을 보는 각국에 있는 정치인들, 선거 때가 되면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감히 이런 말씀 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요즘 뉴스를 보려면 국민들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는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있어야만이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만이 각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들어가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함께 지켜냅시다. 여러분,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다가오는 2024년 총선에 주권의식을 가지고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경숙 회장님, 그동안 펼쳐오신 정말 소중한 활동에 대한 발표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주 여성 네 분의 정치 참여 경험담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발표자는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의회 비례대표와 선출직에 도전한 경험이 있는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 수원지부장 왕근아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주제는 선출직 시의원의 출마 경험입니다. 왕근아님 발표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왕근아입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도 소개했지만 저는 수원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경기 남부에서 활동을 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하고 2022년 올해 두 번 도전은 했습니다. 2018년과 2022년 한 명의 결혼 이주 여성인 아니고 두 아이의 엄마, 그리고 한국 국적 가지는 여성, 그리고 지방 자치를 통한 이주민들의 관리를 위한 하는 활동가, 이런 역할을 해서 제가 정치를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낯선 결과로 이렇게 끝났어요. 제가 이 자료를 많이 쓰이지만 저는 그냥 제 생각대로 얘기 좀 하고요. 제가 2002년에 한국에 왔을 때 그 낯선 땅에 두려움, 그리고 약간 뭐라고 할까, 차별보다는 이렇게 낯선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살아오기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문화의 차이, 아이들 양육하는 그 문제 등 시어머니 갈등, 이런 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아이들 때문에 활동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밖에서 단체를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처음에는 저는 그냥 저만 잘 살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아이만 잘 키우면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 주변에 더 많은 이주 여성들이 나오고 그 아이들이 태어났고 시어머니 갈등이나 사회에서 차별, 혐오 이런 게 많이 같이 나오기 시작됐어요. 활동을 하면서 단체장을 맡으면서 이게보다 저만 잘 사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잘 살아보자. 그래서 제가 단체를 맡으면서 이게 활동을 시작하는 거고요. 정치를 통해서 많이 바꾸지만은 아직도 그 안에서 다문화 가정을 들어갈 수 있을까, 그 고민도 있고요. 누군가 나가서 앞에서 서야
뒤에 오는 분들 따라보고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정치를 참여했어요. 정치를 참여할 때는 처음에는 당에서 중앙까지 다문화 부위원장까지 맡았고 시에서도 다문화 위원장을 각 지역국의 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서도 다문화 위원장을 맡고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느낌이 이 정치는 힘들다. 그래도 해야 된다. 이주민들 무시하면 안 된다. 이주민도 우리나라의 주인이다. 동등한 구성원 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더 많은 다문화 가정에 똑같은 문제를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그 강에서 진짜 힘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제가 도전하면서 제 느낌던 거 이주 여성의 힘이 너무 약해요. 숫자는 많지만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정치 라인 아마 우리 시의원이 다 계시는데 다 저보다 더 아시는데 그 라인 잡는 거는 저희들한테 볼기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 사람, 내 라인, 내 줄 이렇게 설 때는 이주민을 배제하는 거는 같이 이주민은 포함돼 있지만은 또 배제돼 있는 거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저 비례 나왔을 때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몇 명만 너 이번에 도전해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주민도 이제 나와야 취직이 된다. 그런 말을 하지만 진짜 뒤에서 힘을 해주고 어떻게 필요할까요? 내가 뭐를 도와줄까요? 이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주민의 힘으로 우리 단체의 당원들이 그리고 우리 회장님들 우리 이주 여성의 시민도 너 할 수 있다 해봐요. 이런 것만 받쳐주죠. 그래서 제가 그때 2018년도 18을 하고 2022년 올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이주민도 시 출마를 해야 한다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저는 선출직을 선택했어요. 많은 분들이 왜 선출직 하나, 왜 비례 안 하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례는 소수 일부, 이제는 이주민도 많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 계시는데 언제까지 이게 비례를 생각해야 되니? 그것보다는 우리가 주인으로서 진짜 한국 사람처럼 동등한 구성원처럼 우리도 나서야 한다. 그래서 제가 지역국에서 저희 지역 사무실에서 제가 선출직 나가야겠다 그 말을 했었어요. 우리 의원님이 좋은 생각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 여전히 그 전에대로 저 혼자 다니고 누구 지지하지 않고 그리고 당에서는 제일 문제는 선출직 나가면 무조건 당원 모집해야 되잖아요. 그 당원 모집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는 일단 동문회 없고 산악회 없고 동창들이 없고 이 고향 사람들이 같이 모이지도 않고 있어도 당원 가입 못하고 진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는 당원 모집 많이 못했어요. 한 분이 저한테 할 얘기가 준비했으면 왜 당원 모집 안 했어요? 근데 한국분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못하죠. 그리고 당에서 공천 이런 거 있었는데 공천도 과연 그 공천 자리가 우리한테 내려왔을까요? 절대 안 그래요. 공천도 제가 이게 경험을 이게 두 번을 해오는 거 보면서 공천하는 것도 이 사람은 진짜 지역에서 얼마나 활동보다는 인맥이 당원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동문회, 동창회 이런 지체들이 중요하고 이주민은 그대로 그 일본의 숫자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런 분들 공천 받았어요. 저는 공천 못 받았어요. 그냥 공평하게 경쟁하라고 그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주변 분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선거 때는 할 때마다 다문화, 이주민 다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나갔을 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또 한 번 상처받고 우리 아들 하는 얘기가 엄마 하지 마. 왜 해? 근데 제가 아들의 한마디가
우리 같은 이주민 다문화 가정 그리고 너 어렸을 때 겪어오는 힘든 다른 아이들 하지 말라고 엄마 하고 싶다. 그래서 아들이 하는 얘기가 엄마 하고 싶으면 엄마 내가 응원해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힘이 나서 사진 찍고 명함도 만들고 나갔어요. 사람들이 제 이름 보고 왕근아 네가 한국 사람이야? 저는 당당하게 저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공천 받았어요? 공천은 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주 여성도 이제 정치에 나오는 시기 된다.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이주 여성 일꾼이 필요하다. 저는 한국말 못하지만 저는 열심히 일을 하는 몇 년 동안 일을 잘 했었어요. 그거보다 제가 그래서 제 명함에 말보다 발로 뛰는 왕근아를 지정했어요. 다들 좋아하지만 도와주지 않습니다. 저 경선 때는 면접 볼 때 우리 당에서 면접관 몇 명 계시잖아요. 저한테 천초지 진짜 용기가 있다. 그렇게 했을 때 네, 저는 도전하고 싶다. 그리고 이주 아이들이 위해서 저는 도전하고 싶다. 근데 오기만 하는 상황일 것 같아요. 네가 이주민이 뭐가 저기 됐나? 이런 그 표정이 나오는 표정 제가 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주민 저 혼자 춘추지 나오는데 되지 않을까요? 저 혼자 마음을 생각을 했는데 근데 결과는 그건 아니라고. 이 3명 중에 경선 3명 중에 저만 이주 여성, 나머지는 전 시의원 그리고 현지 시의원 같이 경선하기 때문에 당연하죠. 저는 못했어요. 그런 게 경험 제가 많이 소상하지만 그래도 주변에 이주 여성들이 하는 얘기가 너 대단해. 너 잘했어. 이주민으로서 이렇게까지 왔는 것도 대단하다. 진짜 실패한 게 아니다. 다음에 도전해봐라. 근데 다음에는 있을까 말까 이렇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게 많은데 또 당에서 이렇게 지금처럼 만약에 하게 되면 또 한 번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당에서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이주민의 주민으로서 주인공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주민 숫자가 한국의 전 한국 얘기하면 수원시 제 2위예요. 안산 제 1위, 수원시 2위. 그 많은 이주민 중에 중국분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단체 활동은 솔직히 제가 더 많이 하고요. 당에 얘기하면 정치 얘기할 때는 항상 선거 때 저를 찾아오고 도와달라고 응원해달라고 인원 모집해달라고 제가 많이 도와주시고 그때는 뭐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대통령 선거 여러 선거 때 제가 진짜 많이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같이 해줬어요. 하지만 끝날 때 여전히 끝나는 거로 저는 그대로 이주 여성 단체장, 지회장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도 연락하고 이렇게 지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운영하고 있음 자비로. 이거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은 생각하는데 진짜 우리 이주민들을 주인공 생각하면 저희가 이 심의도 있지만 남은 우리 한국 분들이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당에서도 많이 바꿔야 되고 진짜 그 당의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당규 바꾸지 않으면 이주민들이 희망할 때 그 닮은 아이들까지 희망을 하게 됐고 그러면 앞으로 이 대한민국 어떻게 할까 고민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좀 이야기하면 더 길었지만 많이 또 소상하고 또 희망이 보이고 이렇게 대단한 분들 계셔서 좀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그냥 경험만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똘똘 뭉치 안 하면 진짜 아무리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국에 계시는 이주민들 모든 분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힘을 보여주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고 열심히 정책 내보고 대한민국을 잘 사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근아님의 귀한 경험담 잘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충남 보령 서천 지역에서 다문화 가정협회장으로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한국 이주여성 유권자 연맹의 충남 지부장이신
최미자님이 정치인의 꿈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최미자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보령에 살고 있는 최미자입니다. 왕근아 지부장님 말씀에 너무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요. 또 같은 시기에 나이도 같고 또 비슷한 일을 또 하고 서로 응원이 되고 의지가 되었고 이번 선거에서는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고 서로 힘이 많이 돼서 감사했어요. 일단 또 선배시고요. 네. 저는 중국 길림성에서 태어나서요 21살에 이제 대한민국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녀를 4명을 낳고 훌륭하게 잘 키우고 있고요. 네, 다둥이 엄마이기도 합니다. 저는 2010년도에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서 이제 단체가 필요하고 우리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 여겨서 이제 충남 다문화 가정 협회 보령시 지회를 설립하였고 거기에서 이주 여성들과 함께 활동도 하고 처음에 이제 음식을 만들고 먹는 걸로부터 시작하여서 이렇게 정치에까지 오게 되는 단체를 또 만들게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주 여성 활동가로서 저희가 이제 다국이다 보니까 다양성을 좀 강조를 하여서 뭐 베트남,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지금은 진짜 하나가 되어서 저희 10년째 또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면서 어떤 것이 바뀌어지지가 않는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2022년도 이번에 이제 비례대표라는 정치 비례대표로 이제 입문을 하여서 도전을 하였습니다. 네, 선뜻 이제 비례대표를 출마를 하고자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당당한 한국인이고 열심히 살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정치 입문하면서는 또 다른 벽을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산악회라고 얘기하시는데 학연 지연 없는 이주 여성들은 정치 입문은 너무 어려운 벽이었어요. 특히 줄을 서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라인이라는 데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은 참여는 되는데 아직은 도전은 이주 여성은 아니야라는 말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더 이제 가슴 아팠던 거는 이제 혈연이 없는 반쪽이라는 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출마를 선언하게 되면 가족이 다 움직여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러는데 일단 시댁 식구들 친정이 없는 아픔이 좀 슬펐어요. 그러면서 내가 학연 지연은 내가 만들 수 있고 하지만 이게 혈연은 없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이제 그것도 내가 없는 데서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든든한 부모가 되고 또 이렇게 연대를 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아까도 아이들 얘기하면은 좀 눈물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를 입문하면서 문턱이 너무 높았어요. 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여할 때 문턱보다도 입문하면서 제도를 바꾸려고 했을 때 문턱이 너무 높았고요. 공정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조차도 없었고요. 완전히 편견과 차별은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겪었던 별의별 편견, 차별이었지만 출발선이 달랐어요. 출발선이.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깨지 않으면 그것이 다음 세대까지 가든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다시 출마를 결심을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비례대표가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는데 더 어려웠어요. 거기에 상무위원이라는 이런 제도가 비례대표는 저희 같은 소수자들을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턱을 들어가기에는 더 어려움이 있는 걸 느꼈고 그거를 경험을 삼아서 나름대로 다시 정당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2024년
어떤 비례대표 아니어도 다시 한번 정치에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철저한 우리가 역량을 키워서 우리가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인 우리가 먼저 대한민국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그 짐을 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증가와 함께 행정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 주민들 외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정치를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도전할 것입니다. 이주 여성이 존재하고 사회 일원으로 활동하는 한 출사표는 계속 던질 것입니다. 또 저와 같이 정치를 도전하시는 분들 경험을 공유하여서 연대를 할 것입니다. 힘을 키울 것입니다. 똘똘 뭉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이주 여성들이 지역에서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거기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지역이 살아야 충남이 살고 충남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회 일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하여서 대한민국 바꾸는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미자님의 아주 열정 어린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 발표자는요, 경기도 부천 지역에서 부천 중국 공동체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 부천지부장 손춘화님이 선거 캠프 속에서 배운 선거 문화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손춘화님 발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방금 우리 최미자 후보자하고 원근원 후보자의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눈물 납니다. 저 공감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들 달라서 근데 지역 활동은 열심히 하고 행복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 25년 차 한국에 살면서 한국에 선거 투표 많이 해왔습니다. 투표는 열심히 했는데 이주민에 대한 정책이나 공약이 별로 없습니다. 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유권자연맹 지부회장으로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후보자 선거 캠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당내 경선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TV 토론과 거리 선거 운동에서 스스로 우위를 드러냈고 상대의 잘못을 지탄하며 겸손하였지만 경선 결과에 승부하고 대승해서 서로 도와주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 당원들도 다른 의원과 경선자들에 따라 지지 활동에 하였지만 경선 결과에 따라 같은 당원으로서 우리 후보자가 대승에 승부하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하철과 공원동에서 선거운동 봉사했습니다. 알고만 지내던 시의원님, 도의원님과 공동의 목표를 장시간 선거운동을 하고 담소를 통해 마음이 가까워지고 정이 들었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장시간의 노력과 지방선거에서 열심히 운동하여 당선된 분에게 축하와 재선, 삼선, 용증을 기원합니다. 기회를 놓치신 분을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선거 운동에 최선 다하고 다음에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작은 힘지만 민주주의 발전에 위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춘화님의 경험담 아주 감사합니다. 자, 오늘 토론회의 마지막 사례 발표자인데요. 광주광역시에서 아주 왕성하게 다문화 소통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국제 이주문화연구소의 대표이자 한국 이주여성 유권자연맹 광주 지부장으로 맡고 계신 서영숙님이
올해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1인 캠페인을 펼치셨거든요. 그 소감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서영숙님 부탁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이주여성 유권자연맹 광주 지부의 지부장을 맡고 있는 서영숙입니다. 저는 오늘 노력과 경험이 브랜드가 된다라는 주제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하루 더 일찍이 2월 14일부터 3월 8일까지 22일 동안 대선 후보자들을 향해서 1인 시위를 하면서 끊임없이 외쳤던 제 경험, 그리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운 거리에서 1인 캠페인을 하면서 제가 청승맞게 서 있으면서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존경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 경험담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제가 단체장으로 몸을 담고 있는 국제이주문화연구소 설립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꼭지로 준비를 했고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끝나지 않으면 집에 우리 다 못 가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1과 3은 그동안 하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7년에도 우리는 대선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날 2017년 4월이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다니던 전남대학교 디아스포라 학 협동 과정에서는 이주와 다문화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대선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날 참석했던 발제자 그리고 또 토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주제보다도 그날 대선 그 출마자들이 그 누구도 이주민과 다문화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 높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시민의 힘이라는 지역의 시민들로 구성된 정치 조직이 간사를 맡고 있었는데요. 우리 광주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민주당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민주당 캠프에 있는 저희 대표님께 문자를 보냅니다. 문재인 출마자에도 다문화 공약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있답니다. 그러면서 상호문화청에 관한 그 건립에 관한 내용을 제게 카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공약들을 누구나 얘기를 하지 않고 있을까요? 저는 그날 한국의 그 어떤 정당도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결혼 이주민들의 의견과 권리를 대변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당사자가 스스로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는데 그것에 대한 현실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날 저는 그 세미나보다도 자기의 목소리는 자기가 스스로 내는 그런 단체를 설립해야 되겠다, 당사자 단체를 건립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국제이주문화연구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20일 동안 저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한다 라는 생각으로 1인 캠페인에 도전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거리에 혼자 청승맞게 서 있는 걸 보면서 저희 회원들이 토요일 날 되면 함께 또 해주셨습니다. 오늘 선거에 관련된 거니까 요거 한번 함께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들 같이 뒷부분을 따라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요. 대선 후보자들은 제가 이러면 뒷부분에 여러분들 저희랑 같이 좀 읽어주시게요. 대선 후보자들은 이주민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주민은 정책이 수혜자가 아니다. 한국에는 이주민 유권자들도 있다.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 우리가 함께 만들 대한민국. 우리는 평화와 평등의 민주주의
정치를 원한다. 이주민들을 정치 도구화하는 행동 스톱. 네. 대선 후보자들은 이민청 건립을 약속하라. 새로운 대한민국 나는 민주주의에 투표한다. 우리는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을 원한다. 저는 22일 동안이 1인 캠페인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랑과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용기를 제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1인 캠페인을 하면서 그 즐겁지 못한 이유가 우리가 꼭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1인 캠페인을 하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저를 이렇게 주저앉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늘 또 이렇게 용기를 주는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두 메시지를 오늘 담아왔습니다. 저에게 여성주의를 가르쳤던 광주 여성이 전화 가정폭력상담소의 권현희 선생님께서 저렇게 커피 쿠폰하고 연일 캠페인 하느라 수고가 많으세요. 푸랑 색상도 문구도 잘 다듬어져 함께 마음 뿌듯하네요. 추운 날씨 건강 챙기며 전진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한 분의 선생님께서 영숙이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 이 명자는 영숙이 너일 수도 있어. 힘들고 버겁더라도 조금만 견뎌봐라. 네, 저는 5년간 단체를 운영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은 강한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이 많은 사람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어떤 책에서 본 얘기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한국 이주 여성 유권자 연맹 많이 도와주고 지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영숙님의 사료 발표까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정말 소중하고 값진 경험담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 여성들이 겪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정치 도전의 씨앗들이 언젠가는 풍성한 결실을 맺을 날도 오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 토론회의 일부 발제와 사례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부 종합 토론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2022 유권자 정치참여 페스티벌 한국 이주여성 유권자연맹 주최 토론회에 종합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토론을 위해서 각계의 전문가 여러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오늘 주제 발표와 사례 발표에 대해서 토론자 여러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의 해외 이민자와 또 이주 여성들의 권익, 이런 분들의 법률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해외 이민자 지원 상담센터의 이영진 본부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영진 본부장님, 토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해외 이민자 지원 상담센터 본부장 이영진입니다.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선거관리본부와 이경수 회장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토론회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다문화 가족들의 이 토론을 나누는 것에서 제가 두 가지를 느끼는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다문화 가족이 우리나라 사회 구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존경을 표하는 것은 우리의 2세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부모한테 대한 자부심과 존경심을 갖게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머나먼 외국에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살면서 나는 대한민국의 어머니이고 이분이 내 나를 낳으신 진짜 어머니다라는 사람들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나 감격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오늘 토론에서도 많이 느끼시면서 여러분들이 흥분하시고 또 간격에 또 교환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조직 사회에 좀 더 동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서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문화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한테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다문화 가족이 이전에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지역에 이 사회에 과연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주어야 되는지에 깊은 관심과 여러분들의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 분께서는 공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천 당연히 정치인에게서는 당원 권리 있는 권리당원이죠. 그런 분들을 모집하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혈연이나 학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죠. 다른 국내 분들도 그 부분에 다 극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그 점을 극복을 하고 나서 결정한 것이 선거에 나온 겁니다. 선거는 대선과 총선이 있죠. 대선이란 건 대통령 선거고 총선이란 건 국회의원입니다. 또한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을 총선이라고 합니다. 2024년도 4월 10일 날 수요일 날이죠. 그날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선거운동을 다시 한번 하시면서 내가 과연 이 지역에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계절 근로자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그 다문화 가족 자녀들을 위한 그 계절 근로자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9월 7일 날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다시 한번 계절 근로자를 공공근로, 계절 근로자라는 건 5개월 동안 국내에 들어와서 비자를 발급받고 일을 하는 것인데 2달 정도 일을 하고 나면 석 달 동안 일을 할 것이 없어가지고 그때 위법 항해를 하게 돼서 강제 추방되는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족들 안에서 성실하게 일을 한다고 하면 일반 일용직을 통해서 공공근로를 안정화시켜 주는 거, 또 5년 동안 일을 하면 그 위에 더 체류해서 10년 이상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에 대해서도 이번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로 잠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영진 본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의 이종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거연수원 이종희입니다. 이주민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이 주제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문화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우리가 이게 지원의 문제라든지 어떻게 이제 한국 사회에 살아갈 문제를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인으로 어떻게 설 것인지가 이렇게 오늘 많이 얘기가 돼서 저는 이게 지금 다문화 제가 벌써 우리 이주 여성분들과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15년이 훌쩍 넘었죠. 초창기에는 제가 어떻게 이제 한국에서 정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두고 서로 토론도 하고 토론하면서 우리 눈물도 참 많이 흘렸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주로 얘기를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드렸죠. 그랬는데 지금은 또 우리 이주 여성분들 지금 오신 분들이 저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세요. 그리고 지금 또 선거에도 출마를 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참 느끼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제가 다문화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다문화를 15년을 경험하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학을 가서 그 또 독일 사이에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런 벽들도 많이 느꼈었고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가지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는 어떤 면에서는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그 동네에서도 상당히 사람들을 조금은 모임마다 한국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거의 제 방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독일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딱 2시간 시간을 줘요. 일주일에 2시간 시간을 주고 교수님들 연구소 앞에 이게 시간표가 붙어 있어요. 15분, 10분 정도 학생들이 면담 시간이. 그렇지만 제 방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해줬던 건 학생들에게 종강 파티를 해줬어요. 제 강의로 다 털어가지고 제가 종강 파티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상당히 이제 우리 문화를 어떻게 또 전파를 할 것인지를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 학생들이 다시 지금은 저를 만나기 위해서 와서 오는데 그 중에는 또 그 중에는 학생들이 제가 이제 또 한글학교에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강의를 하면서 그 제자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점은 그 아이들이 독일말은 잘하지만 한국어가 안 돼요. 그 제자들이 이제 한독 가정 학생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로 와서 이제 사는 거예요. 뭐 2달도 살고 3달도 살고 실습을 한다고 들어오고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느끼는 건 그 우리의 자녀들 지금 다문화 자녀들은 정말 다른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엄마 나라의 언어를 좀 잘했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사실은 발표를 들으면서 우리 선거제도의 한계점도 그대로 지금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 나갈 것인지도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상호 문화 존중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민주 시민 교육에 있어서 다문화 여성들이라든지 이주민을 대상으로 많이 했는데요. 선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 더 많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번째는 다문화 정책이 체계화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전문가도 와 계시는데요. 독일의 예를 들면 이민청이 벌써 70년대 후반에 설립이 되어 있죠. 그리고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문화 정책이 많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문제가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로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성을 강화해야 되겠다. 3번째입니다. 3번째는 제가 있었던 하이델베르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의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의회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외국인들이 모여서 각 나라별로 모여서 의회에 가서 자기네들의 목소리를 내서 이 정책들을 시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4번째입니다. 선거제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비례대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소수자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는 그런 선거제도가 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지원하고 그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랫동안 우리 이주 여성들과 오랜 인연 있으신 이종희 교수님의 살아있는 경험담 아주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교수님께서 독일 유학 과정에서의 그런 유익한 경험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해서 우리 이주 여성들의 정착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김포시 의회 부의장이신 오강현 의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 의원님 부탁합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오강현 의원입니다. 저는 왕근하 지부장님 말씀 들으면서 같이 눈물을 글썽이는 상황이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주 여성들 말씀 들으면서 지부장님들과 정책적 직접 참여하셨던 분들 얘기 들으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꼭 정치에 참여하시라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별을 극복하고 차이를 넘어서서 당당하게 이주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당하게 주권자로서의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2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우리 이종희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소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여성이나 또 청년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이제 여성 청년 할당제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비례에 대한 일정한 혜택들 또 일정하게 좀 유리한 면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 주는데요. 공천에 있어서 시의원들, 도의원들,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주민 할당제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어찌됐든 조례를 통해서 또 중앙정부에서는 또 법을 통해서 발의를 통해서 분명히 이런 시스템이 정확하게 좀 정착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정치공학적인 접근으로 접근하게 되면 항상 소수자들은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이런 혜택들이 좀 들어가야 된다. 제대로 정착화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늘 그렇습니다. 장애인들도 그렇고요. 또 여성들, 아이들, 그 다음에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소수자들이 그 현실적인 벽들, 장벽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연대가 필요합니다. 연대와 협력입니다. 저는 이제 네트워크가 더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포시 같은 상황을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어디나 다 있을 겁니다. 그 김포시 건강가정 다문화 센터가 있는데요. 공적기관에서 센터를 운영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또 이주 여성에 대해서 일정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한계성이 있어요. 자발적이지 않은 면들이 있죠. 그래서 또 하나 만든 것이 있는데 우리 이경숙 회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건데 너나 우리 행복센터라고 해서 저는 이제 요거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드렸어요. 같이 함께 이 자발적인 이주민 여성들, 이주민 다문화 가정들이 모여서 이런 자발적인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네트워크들이 김포는 14개 읍면동이 있는데 저는 한 곳에서 많이 아니라 14개 읍면동에 조금 더 현장에서 또 지역에서 더 치밀하게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서 이들의 권리들을 찾는 목소리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대와 협력에 대한 중요성들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힘드신 것 알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누구도 대변해 주는 사람들이 없을 때는 본인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해줘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더 힘을 내서 함께 네트워크를 만드셔서 협력적인 관계들을 충분하게 만들어 나가면 현실적인 장벽들이 조금씩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들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드릴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도 함께 드립니다. 저는 이 정도로 두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광연 의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역시 김포시 의회에서 이주민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신 황성석 의원님의 좋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황 의원님 부탁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황성석입니다.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구원 원장님이야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무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준비하시라고 노고 많으셨던 이경숙 중앙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좀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왕근아, 손춘아, 서영수 님들의 사례 다 들어봤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죄송하지만 무슨 얘기하는지 몰랐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저희 정당은 안 그렇습니다. 전 당원이 5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당원 모집한다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고요. 전 조직이 없습니다. 외지 사람입니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저는 그 타겟팅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에 대한 타겟팅을 잡는 것보다도 그 지역에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발굴, 캐치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앞서 제가 왕근아님 인사드릴 때 와닿았다 그랬죠. 지난 4년 전에 저는 낙선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낙선하신 분 없으세요. 공천관계 인정합니다. 공천관계에서 비례대표 당선되는 비례대표가 있고 가나번 받는 거 이 선거 문화입니다. 이게 공천을 될 수 있는 쪽으로 지역을 선정해서 주는 방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떨어지는데 낙선하는 대로 제가 알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공감하고 앞으로는 준비하실 때 꼭 그 지역에 내가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의 현실 정치를 위한 정책 개발을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최우선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 네 분이 오늘 말씀해 주셔가지고 확 와닿은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언어, 다른 피부색, 대한 고정관념 빼고 이해는 더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시작은 저희 김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 의원님 정말 의지에 찬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토론자로서 아주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대학생으로서 올해 새내기 유권자가 되신 광주광역시에서 오신 진령혜님, 본인 소개와 함께 오늘 토론을 보고 느낀 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동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진령혜라고 합니다. 네. 네. 저는 지금 이제 토론이 아니라 선거를 대통령 총선거랑 지방선거 한 번씩 이렇게 경험을 해봤는데요. 대통령 선거는 아무래도 뽑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다들 그냥 그나마 지방선거보다는 간단하게 뽑기는 하는데, 지방선거를 저는 물론 했지만 제 친구들은 대부분 안 했는데,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복잡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제 어머니가 일본 분이신데 일본 분 어머니도 지방선거에 이렇게 할 수 있으시는데 그 설명하는 종이가 되게 한 장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저조차 그게 너무 어려웠는데, 외국인 분들은 얼마나 어려운지 한 장으로는 너무 충분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당연한 권리인데 그 권리를 그냥 쉽게 이거 너무 복잡하다 해가지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하려고 이렇게 투표를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오늘 되게 놀라웠습니다. 네. 네, 우리 진영의 대학생의 아주 좋은 그런 경험담, 아주 의미 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토론자 5분의 귀한 의견을 모두 들어봤는데요. 이제는 토론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우리 방청석에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특히 이제 그 발제자 또 사례 발표자 분들은 각각 짧게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또 우리 지방의회 의원님들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방청석에서 자유롭게 본인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현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왕근아 지부장님과 또 지회장님과 지부장님과 또 최미자 지부장님을 말씀 들으면서 저도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보니까 지역의 선도적인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왕근아 지부장님은 보니까 2013년도에 이주여성협회를 창립을 하셨고, 또 최미자 지부장님은 2010년도에 사단법인 충남 다문화 가정협회에 보령지회를 설립도 하셨어요. 이렇게 크게 지역에서 소통도 하고 또 선구자적인 일도 하셨단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아까 제가 들으면서 이영진 해외 이민자 상담센터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우리 그 다문화 가정에서 다문화나 또 이민자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확실하게 공약을 잡고 나오시는 게 가장 중요한 타겟팅이 돼야 되지 않나.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같은 당인데요, 황성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같이 들으면서 저는 우선은 향후에 가입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산악회 가입도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포에 제가 들어온 지는 2001년도 정도 들어가서 한 22년 정도 이제 횟수로 정착을 했고요. 단지 제가 이번에 비례대표로 참여를 할 수 있었던 제가 마음을 먹은 계기는 학부모 회장단 협의회라고 김포시의 초중고 그 학부모 회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협의회장을 맡으면서 내가 정말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그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참 좋을까라는 깊은 고민을 하게 돼서 비례대표로 나서게 됐고 또 저희 당에서도 그 일에 대한 설문이나 아니면은 또 면접을 보잖아요. 거기에서 점수를 제일 많이 높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앞으로 뭘 해야 될까라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뵙게 돼서 제가 너무 영광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또 소통하고 이런 그 다문화나 이주민들이 우뚝 설 수 있는 좋은 현실 정치를 펼칠 수 있는 또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선거연수원에서 연락을 받은 다음부터 올해는 교수님 정말 유난히 긴장되고 예민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이주민들이 우리는 외롭다, 지친다 했는데 저도 정말 지치고 외롭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는데 앞에 강단에 계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방향의 길을 돌렸습니다. 다문화라는 약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지역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완전 유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 지부장님께서 강한 사람은 누구냐고 했는데요. 저는 생각의 차이는 각자 다 다르지만 저는 강하다는 사람은 엄마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엄마는 우리 아이들을 10달을 뱃속에 품어 낳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강한 엄마입니다. 또다시 말하자면 엄마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미래가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을 해서 강한 엄마라고 이제는 하겠습니다. 강한 이주 여성이 되겠다기보다는 강한 엄마가 되면서 완전 대한민국이 정치에 몰입하면서 유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발표했던 최미자입니다. 여러분들과 의원님들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요. 또 준비를 잘 해주셔서 또 귀에 쏙쏙 들어오고 가슴에 담았습니다. 아까도 말하셨듯이 우리는 출발선이 달랐어요. 아까도 말씀하신 혈연, 학연, 지연 뭐 이거 다 얘기했지만은 저희는 출발선 최소한 같은 줄 알고 편견과 차별만 극복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출발선이 달랐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발표를 또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도가 법이 조례가 바뀌어지지 않은 이상 저희가 보호를 받지 않고 언제 꾸준히 약자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다시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재도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대학생께서 말씀하신 엄마가 보기 어려웠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대선 때도 얘기를 했었고 제안을 했었고 지선에도 제안했던 문제가 뭐냐면 다국적으로 번역본을 공약들을 만들어 주십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얘기들이 다 좀 이렇게 귀담아 기울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우리의 엄마들의 아픔과 공감을 하는데 좀 제도를 바꿀 수 있고 법을 바꿀 수 있는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귀 기울여서 저희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주 이런 토론회와 발표와 간담회를 통해서 함께하는 어떤 도움을 주고 받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사라고 더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우리 최미자 후보님하고 왕건아 후보님이 그 경호 듣고 진짜 눈물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기 대승하고 그 지역 활동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할 때 정말 원래 다음 제가 그 한 번만 도와드리고 했는데 근데 어느 분이 저한테 자기도 이 지역 당원 아니냐 그럼 저기 우리 당 위해서 그 저기 국회의원님이 다 도와주자 그래서 그 지역 가서 다 저기 명단 정말 저기 다 제출하고 도와드렸어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이 다 도와주는데 근데 도와줄 때 너무 감사하다고 해. 근데 선거 끝나고 후에 생가야. 그래서 이번에 생각할 때 제가 깨달은 그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잘 찾아오는 분이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잘 찾아오는 분이 당선되고 후에도 생각. 그래서 잘 이용하는 거 좋아하지만 저도 열심히 도와주는데 그렇게 그러면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그 항상 자기 도와주는 분이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만족해요. 저는 뭐 요구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지역 사회 발전 위해서 봉사하는 거고 앞으로 정말 옆에 도와주는 분이 항상 따뜻한 한마디로 감사합니다로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또 말씀해 주셔서 제가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또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분명한 거는 이주민 여성들뿐만 아니라 그 다문화 가정들을 보면 사실 선주민들과 비교해 보면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언어 장벽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선주민들에 있어서의 선입견들도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민에 대한 어떤 그 선입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제 지역구가 사실은 고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갖는 타양 사람으로서의 어떤 선입견들이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 원주민들한테 느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타국에서 오신 분들은 더 느끼죠. 2배, 3배 훨씬 더 많은 장벽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선입견들이 보편적으로 퍼블릭적으로 퍼져 있는 현실이라고 봐요. 그다음에 자녀들을 보면 특히 더 그걸 느끼는데요.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왕따 아닌 왕따를 또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언어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피부 색깔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또 우리 엄마와 아빠가 다른 나라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 이 동질감, 이질감을 더 많이 느끼고 동질감보다는 그래서 많은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정하게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이주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본적으로 선거에 있어서 똑같은 아까 출발선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일정한 그 배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적용이 돼야 된다는 생각은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아직도 현실화되지 않은 것들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제가 늘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그림자는 흑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황인종이든 다 같은 색깔이에요. 사람은 본질이 같습니다. 색깔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걸랑요. 언어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본질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원칙 하에 존중해주고 배려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우리 선주민들한테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고 또 법적인 개정들이
능력도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역할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진행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현실 정신으로서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강현 부의장님, 오강현 의원님의 좋은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2022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한국 이주 여성 유권자 연맹 주최 토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말씀들처럼 우리 결혼 이주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또 목소리를 높일 때 이분들의 목소리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과 인식 전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한국 이주 여성 유권자 연맹 정치 페스티벌 행사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토론자 여러분과 각 지역에서 올라오신 이주 여성 유권자 연맹 지부장님들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이주 여성 유권자 연맹 중앙회장 이경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